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방송 1400회를 맞아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방송계의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거룩한 만남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파송 5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설법대회를 열고 신세대 장병들을 겨냥한 다양한 설법을 선보였습니다.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가 원형 그대로의 생전예수제를 시연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돕기 정규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방송 1400회를 맞아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룩한 만남 1400회 특집으로 마련된 당신의 자비, 세상을 품다를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7년째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거룩한 만남이 1400회를 맞아 난치병 어린이 돕기 당신의 자비 세상을 품다를 개최했습니다. 오랜 세월 방송된 거룩한 만남이 14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자비심이 함께 어우러져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귀한 나눔 실천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의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사는 거룩한 만남의 역대 진행자인 덕신, 도현, 진호 스님과 현재 진행자인 지인 스님, BBS 찬불동요제 금상 수상자인 이라연 학생이 함께 노래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이자 거룩한 만남의 초대 진행자인 정목 스님도 무대에 올라 법문 보시의 공덕을 찬탄합니다를 직접 설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400회 특집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겸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 진각종 통리원 총무부장 호당 정사,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상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사장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불교계가 미혼모 등 특히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가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위기 청소년 등의 위기를 겪는 여성, 가족,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신 데 대해서 이 일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만남이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과 사랑의 실천은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획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아프지 말아요를 통해 모은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 11명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공연예술가 파핀 현준과 국악인 박예리 씨가 노래와 춤을 결합한 한 편의 창극을 선보였고 박창근 밴드는 거룩한 만남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곡을 연주해 행사의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한편 거룩한 만남 행사가 끝난 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원종단과 각 종단 그리고 행사 참석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거룩한 만남에 전달해 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거룩한 만남 특집 난치병 어린이 돕기 당신의 자비 세상을 품다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B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며 BBS TV로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방송계의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거룩한 만남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91년 4월 5일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 27년간 쉬지 않고 자비 나눔을 전한 BBS의 최장수 프로그램이자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 돕기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거룩한 만남 방송 1,400회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온 110여 원의 성금은 1,400여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소중히 쓰여졌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첫 방송 이후 지난 27년 동안 11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서 1,400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은 그동안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건립할 당시에도 기금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또 1993년 4월 16일엔 거룩한 만남 방송 100회를 기념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 모연 특별 생방송도 진행했습니다. 방송 1000회 기념 행사엔 원폭 피해자들의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 환우들이 함께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참석해 거룩한 만남 방송에 큰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최근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서면서 환우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댈 언덕이 될 것이고 쉼터가 될 것이며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 방송하고 그 모인 성금을 수혜 가정에 직접 전달하면서 기부 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계화택이라 했습니다. 욕망과 갈등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불타는 집과 같다고 하였으니 우리 불자들이 어찌 잠시라도 자비행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BBS 불교방송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은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심과 공생의 뜻을 널리 전파해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설법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육해공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승들은 신세대 장병들을 겨냥한 다양한 설법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군승 파송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설법대회. 육군과 해군, 공군의 군승 11명이 신세대 장병을 겨냥해 다양한 설법을 선보였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등 장병들의 고민에 먼저 공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쉬운 언어로 전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스트레스도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일체 유심조를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유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건강한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라고 부르는 해로운 스트레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동영상과 매끄러운 논리와 언변에 관중석 곳곳에서는 웃음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노 스님이 정리한 신발을 보고 작은 깨달음을 얻어 이를 실천했다는 에피소드로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 사소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행동을 미칠 수가 있고 나의 작은 생각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특히 군법사 출신으로 2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은 후배 법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84,000 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진리가 여러분들 재산이요. 그것을 풀어서 무명 중생에게 설명해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이기 때문에 1968년 11월 30일 군승일기 5명이 파송되면서 시작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우리 군불교.
이제 군포교 현장에는 140여 명의 군종 법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군송 파송조차 여의치 않았던 초창기를 지나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으면서 군 포교와 군송 법사들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설법 경영대회를 통해 젊은 군 장병에 맞는 전법 활동과 포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송 파송 50주년을 맞아 열린 설법대회는 단순한 경연이기에 앞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우리 군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18일부터 2박 3일간 제주에서 종단 지도자 최고위 특별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원은 강의 중심에서 순례 위주로 연수 과정을 마련했고 특별과정에는 종사 8명, 명덕 21명이 동참했습니다. 스님들은 관음사와 약천사, 법화사 등을 참배하는 등 제주 불교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공원을 비롯해 다랑쉬 오름 등을 둘러보고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스님들은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해녀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녀박물관을 비롯해 초이선사와 교류했던 추사 김정일을 기념하는 추사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김용진 경희 봄한의원장의 수행과 건강, 강창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의 현대사회와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가산 현고 스님 선화전이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려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을 화폭에 담아온 현고 스님은 이번이 6번째 개인전으로 선화병풍을 비롯해 금뚜꺼비, 금화보살, 우리 부처님 등 오방색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작품 32점을 선보였습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스님의 수행과 정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화는 스님의 성품처럼 담백하고 간결하며 막다며 일반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적인 색채를 지닌 이번 선화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가 원형 그대로의 생전예수제를 재현했습니다. 구인사는 생전예수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한국불교 3대 제의식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청주 BBS 김정아 기자입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이 쌓아온 업장을 참회하고 사후 명복을 비는 불교 전통 제의식 생전예수제. 생전예수제가 천여 년 전 옛 방식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는 지난 18일 구인사 대조사전 앞에서 생전예수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구인사는 국가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된 영산제와 국가무형문화재 125호로 지정된 수륙제에 이어 생전예수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킬 계획입니다. 불교계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말사나 사찰에서 끊임없이 시연을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산제나 수륙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전예수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이죠.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구인사는 조선시대 역사자료를 기초로 조전의식과 통서인 유편, 엄정 팔방편 등 6시간에 걸쳐 전통의식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연에는 현대에 와서 간소화된 의례와 절차를 조선 초기 불교에서 진행됐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제의식의 본래의 목적이 온전하게 복원이 되고 또 재현이 돼서 불교 제의식이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그런 정신적인 사상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충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도 참관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위원들은 제의식 절차와 장엄 등 얼마만큼 고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문화유산에는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돼야지 되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어떤 몸짓, 노래,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전통 문화를 이루는데 큰 어떤 그 자양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현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문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 도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8월 중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결될 경우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닦아 사후 명복을 비는 의뢰인 생전예수제. 생전예수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원형의 모습이 후대로 전승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인사 생전예수제의 충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오는 8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내년 6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정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에서 태극 전사들이 아쉽게 패했지만 거리 응원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 모인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남은 경기에서 더 잘 싸워달라는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힘찬 응원 소리에 전율이 흐릅니다. 4년 만에 다시 모인 12번째 태극전사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던 밤, 하늘은 어두웠지만 광화문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500인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축구대표팀의 첫 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속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러시아에 있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 열기를 실어보냈습니다. 저 한국 응원하러 왔어요. 기성용 선수님 한 골만 넣어요 오늘. 이깁시다. 렛츠 고! 대한민국 많이 응원합니다. 체력 조절 잘 하시고 꼭 우승 부탁드립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과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러시아에 있지만 여기서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역대 월드컵 중 가장 관심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달리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광화문 광장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다 함께 태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거리 응원을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들도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에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I really love and support Korea, so I love the city and the food and the people. They're really nice. So yeah. 아쉽게도 후반 20분 스웨덴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경기는 0대1로 패했지만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오는 토요일 밤 자정, 시민들의 길거리 응원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들의 함성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16강으로 가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재정을 통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 나라 국간이 허술해지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화쟁 토론이 현재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를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BBS 화쟁 토론에서 패널들은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최광 전 장관은 현재 재정이 위기에 가까운 단계라면서 이대로 가면 97년 외환 위기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변경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고 비판하고 부담 이야기는 빼고 시혜적인 부분만 내세워 시행되는 복지는 전체 경제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재정 자체나 만약에 가계부채 아니면 둘 다의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위기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른 대단히 고통스럽고 극복을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처할 수 있다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까지 정부가 나서면 소화 불량에 걸린다면서 재정이 버텨주지 못할 것까지 대비를 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며 잘된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너무나 도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은 잘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책과 관련해 패널들은 재정의 낭비 요인 제거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강 전 장관은 세출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주문했고 한 예산을 한 3년 정도 동결을 하면은 우리 재정 운영도 굉장히 좋아지고 국가 경제도 좋아질 거다. 박정수 교수는 분절화된 재정 회계 통합과 납세자 소송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자정부로 얘기하면 유엔에서 세속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투명성 부분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요. 이각범 이사장은 국민들이 파수꾼이 돼서 국가 재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속리산 법조사가 사찰 주변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스스로를 통찰하는 사시낙락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재청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에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북한 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논문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은 북한 산성의 역사, 건축, 군사유산적 가치 연구, 북한산의 예술, 문화, 종교적 가치 연구, 북한 산성의 활용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중일 문화교류의 장인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평화 콘서트가 모레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3국의 문화교류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도시에서 순회 공연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1400회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은 우리 사회를 자비로 밝혀왔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후 노교원까지 걸어가서 5 비구에게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에 전하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불자들을 이어주는 BBS 불교방송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